금요일에 있었던 윤석열의 한남동 퇴거의 여러 장면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여타 보수 언론들마저도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윤석열 씨는 이제 염치를 실종한 것이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파면된 민간인 신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함께 본 대로 카 퍼레이드처럼 한남동 관저를 떠나서 사저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 지지자들을 향해서 실제 윤석열이 사저에 도착하고 나서 그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스쳐 지나가듯이 발언한 장면이 또 나왔는데 다 이기고 내가 돌아왔다. 5년 하나, 3년 하나 그거 뭐 같다라는 식의 발언을 대통령직에 대해서 사실상 뭐 진지한 태도를 볼 수 없는 그런 발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저 앞에서 저희가 그때 금요일에 뭐 교수님도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만 이른바 이제 과잠이라고 하죠. 네네네네. 과 잠바를 네. 입고 나왔던 이제 청년 대학생들. 지지자들이 대통령실에서 요청해서 나온 것이다라고 밝힌 내용이 화제가 됐고요. 이게 이제 이른바 이제 기획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자유청년 자유학교라는 그 모임이 있나 봐요. 그 모임에서만 이제 선발된 학생들인 걸로 밝혀져서 자유대학인가요? 자유대학입니다. 그런 죄송합니다. 모임이죠. 자유대학이라는 정광훈 목사하고 연결된 그런 데 아니던가요? 예, 뭐 이제 집회에 주로 많이 나왔던 네네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언론에서는 그렇게 좀 소극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모임에서 일단 나온 청년들이어서 이게 이제 기획된 거 아니냐. 그리고 거기 현장에 있었던 취재진들에게도 50, 60, 70 지지자들보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요 앞에 포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가 대통령실 측의 의사가 있었다고 밝힌 분이 계시고 또한 주민등록증을 좀 지참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가 퇴거하는 모습은 사실상 개선 장군처럼 보였던 모습이기 때문에 내란 수괴가 길거리에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 자체가 오히려 내란 선전 선동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라는 직위원 판사에 대한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크게 병들게 하는 겁니다. 지금 청년들이 네. 세뇌돼서 저렇게 나와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게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제가 연도수는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미넨에서 그 동료들하고 그 호프집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맞습니다. 그 코미디 수준이야. 네. 그러다가 이제 잡혀서 감옥에 갔다가 이제 무슨 나의 투쟁인지 그거 씁니다. 네. 그리고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불만이 많은 청년들을 조직해가지고 인종주의, 혐오주의, 반공주의를 내세워요. 네. 그렇게 하면서 대세를 장악해가지고 결국은 제1당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비슷한 이거 우리나라에서의 신나치의 출발이에요. 지금 윤석열이 저기 호수형 붙여놓으면 히틀러 좀 닮았어요. 얼굴도 흰색이고 물론 이제 키는 히틀러보다 한 10cm 이상 큽니다만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근데 저는 그날 이제 나온 사진 한 장이 아까 얘기한 특수계급을 딱 상징하는 사진이 있었는데 이제 이쪽은 그 신호 통제를 해줘갖고 네. 그 제가 지금 무슨 달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서초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아마 뭐 반포대교나 이렇게 건넜겠죠 한남대교나. 근데 이 다리의 한쪽은 완전히 이제 윤석열 차량이 이렇게 빈 도로를 질주하고 있고 반대편 도로는 완전히 막혔습니다. 그날 막혀서. 금요일 저녁이잖아요. 5시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공적 삶을 살았던 인물이 최소 하나라도 내가 마지막에 가는 거에서 이거라도 민폐를 끼치지 말아야겠다. 이런 말하자면 발상을 하는 게 공적 삶을 살았던 인간의 태도여야 되는데 윤석열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박영식 에디터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기획하고 동원하고 이건 뭡니까? 그날 언론에 자기가 나가고 싶은 모습, 연출하고 싶은 모습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대로 했고. 근데 저는 지금 아까 마지막에 짚어주셨듯이 계속 구속을 해뒀으면 우리가 이 꼴까지는 안 봐도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윤석열이 풀려나서 우리가 이 꼴까지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황 이거 자체가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이거 너무 화가 난다 이거 말고는 뭐 이렇게 해설이나 이걸 할 만한 건덕지도 사실 안 되는 파렴치한 행동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행안위 열어야 됩니다. 행안위 열어가지고 자, 이 교통 통제라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또는 경호처에서 요청해갖고 서울청장이 어떤 과정과 어떤 명분으로서 교통 통제를 했는지 확인하고 이게 불법적인 요소라든가 명령교통이 불명하다면 제가 보면 서울경찰청장 이거 직위 해적감이에요 이거. 맞습니다. 그걸 진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해야 됩니다 이거. 국회에서 꼭 그냥 해야 그러면 안 될 됩니다, 일. 이거. 그 경찰이 앞서서 뭐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보도했던 이제 가짜 출근이 있습니다. 네네네 맞아요. 가짜 출근해서 저희가 한 달 동안 이제 그 추적을 한 결과 최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당시에도 있었던 일이죠.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네네 가짜 출근
출근 차량을 보내서 신호 통제하고 이제 사람들이 지켜보는 눈이 있으니까 제 시간에 출근하는 것처럼 이제 위장을 했던 건데 거기에도 경찰이 동원된 거 아닙니까? 그 그렇죠. 신호 통제를 하려면 경찰이 동원될 수밖에 없고 그 경찰력이 계속 그 말하자면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우스꽝스럽다라는 게 그 보도가 시작할 수 있었던 제보의 출발점 아닙니까? 근데 경찰이 지금 그거 징계했다는 얘기했습니까? 사실 그런 문제들 다 징계해야 된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렇죠. 그게 다 지금 근데 뭐 거슬러 올라가자면 가짜 출근부터도 그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금요일에 생긴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지귀현 판사와 신무정 검찰총장이 결국은 씨앗을 뿌린 문제네요. 그렇죠. 그게 없었으면은 사실 이 꼴까지는 안 봤을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 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 그리고 즉시 항고 포기 사태 때 널리 짚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또 다른 내란 선전 선동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조차 대중들에게 오해를 부를 수 있고 이제 어쨌든 여기에 이제 선전되는 대상들이 또 존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뭐 자유대학 소속 이런 뭐 학생들의 경우에는 실제 윤석열 탄핵 반대하는 뭐 청년들의 모임이라고는 하나 실제 이제 이런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뭐 자신들의 어떤 갖고 있는 이념이라든지 이런 걸 오히려 더 강화하는 그런 논리로서 근거로서 작용하는 장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내란 수괴가 구속되어야만이 자신이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그 형벌을 선고받기 이전에 반드시 감내해야 되는 네. 하나의 어떤 뭐 형벌을 치르는 과정 중에 하나로서 피고인 자리에도 착석을 시켜야 되고 구속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구속 자체가 그렇죠. 필수적인 것이죠. 그렇죠. 이걸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내란 선전 선동 혐의를 부추기는 효과를 지귀현 판사가 오히려 갖고 온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면은 아까 걱정하신 것처럼 윤석열이 히틀러가 되고 그 대학생들이 유겐트가 돼서 그렇게 되는 정말 거죠. 그 소외계층 잡으러 다니고 막 네네네.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씨앗을 뿌린 판사와 검찰총장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유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의 생각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논리적으로, 거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신호가 신호를 내려고 하는 건 분명하지만 사실 거기서 하루 만에 이거를 모집한 거다, 이걸 기획한 거다, 올 때 과잠바 입고 오라고 했다. 이게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드리는 거냐면 지금 이 정보를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일당이 하고 있는 일들이 다 노출이 돼요, 그대로. 그러면 이 상황에서 윤석열에 대한 뭐 예를 들면 호감도 조사를 해보면 한 90대 10 나올 것 같은 그 정도는 될 텐데 왜 저러냐가 92거든요. 이들에게 반대로 그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꼴을 계속 연출시키는데 본인들만 그걸 모르고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 다 말하자면 옷이 너무 멋집니다 이런 얘기 했지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윤석열 부분은 그런 정신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제 변호인의 전략 얘기했지만 이 주변에 그래도 윤석열에게 어떤 상황들을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사람들이 지금 더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 연출한 퇴거하는 장면에서 연출한 게 국민의힘 선거에는 도움이 될까요?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이 일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 부부만 만족하는 지금 이런 상황을 본인들이 왜 하고 있는지 참 보기에 딱하고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생각이 계속 이런 식으로 돌아가다 보면 저는 이제 내란의 잔재를 뿌리 뽑는 게 굉장히 더 지연되고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우리 뭐 박진현 평론가님이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서울 경찰청장 지금 직무대리가 박현수 직무대리인데 박현수 씨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계엄 당시에 행안부 경찰국장이었고 짭이네요. 그렇죠. 행안부 경찰국장이었고요. 그때 이 어떤 주요 국면에서 용산하고 국회를 어떤 이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한 것으로 분류되는 인물이었고 이 사람에 대한 경찰 인사를 권한대행이 단행한다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내란 알박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란 그때 알박기라는 알박기죠. 평가가 나왔었고 실제 주요 혐의가 뭐였냐면 계엄의 밤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경찰청 경비국장과 수시로 통화하면서 국회 통제 상황들을 교류했단 말이에요. 그 소통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로 둔 것 자체가 내란 알박기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가 봤던 윤석열의 저 한남동 퇴거 장면에서 봤던 저 카퍼레이드가 어떻게 가능했느냐. 말씀 주신 대로 서울경찰청장이 아마도 직무대리가 이런 것들을 지시 관리하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런 혐의가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게 정말 저는 나쁘다고 보는 게 이 경찰청이 그러면 뭐라고 답변할 거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고 답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말도 안 되죠, 아까 진짜. 말씀하셨지만 이 말하자면 사회의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엘리트들이 늘 어떤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국민을 끌어다 쓰는 시민을 끌어다 쓰는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엄중한 문제 제기와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다 시민이었잖아요. 네. 시민이잖아요 지금도. 지금 불편이 보고 더 있는 커지지 지금 않았어요? 상황이 불편한데. 지금도 불편한데 지금도 지금 불편한데. 화면에 지금이 자꾸 나와가지고 불편. 아니 근데 진짜 그날은요. 풍선이 있으면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오잖아요. 서울 시내 교통은 어느 한쪽을 막아버리면 다른 쪽이 또 막혀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방송을 끝마치면 동일한 장소에 대부분 한 30분 안에 도착을 하는데 네. 그날 방송 마치고 나서 그 다음 방송의 텀이 그게 길지 않거든요. 근데 보통 걸렸던 시간보다 2배가 걸린 거예요. 여기에서 합정까지 넘어가는데 1시간 10분이 걸렸습니다. 야 광화문에서 합정동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뒤에 같이 탄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윤석열 때문이다. 이건 윤석열 때문이다. 다른 이유가 없다. 평상시보다 더 막히지 않냐. 이거 윤석열 때문이다. 저도 같은 시간에 같은 시간에 강변북로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고 났나?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안 가지가 이제 그 말 얘기한 그 효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친위 쿠데타를 하면은 경찰, 검찰, 뭐 사법부의 일부 그렇죠. 다 동원되었던 다 거죠. 장악된 상태에서 쿠데타를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게 그 뒤에도 처리가 쉽지가 않은 처리 거예요. 쉽지 않고 이제 더 큰 문제는 저는 이게 역사적으로 한국의 나치의 출발이 진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한국 사회가 기능 중심적 사회잖아요. 네네. 철학적으로 솔직히 천박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회 공부 안 시키잖아요. 자유가 뭔지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몰라요 잘. 윤석열이들 뭐 자유 알겠어요? 근데 이런 거 아니에요. 대통령을 했는데 탄핵되는데도 불구하고 카퍼레이드를 할 수 있는 나는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야. 아까 말씀 나는 예를 들자면 칭기스칸이야. 정복자야.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럼 저 청년들의 머릿속에 뭐가 남겠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게 되면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영웅 대접을 받는 거야.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독일에서 스킨헤드가 생기고 유럽에서 극우 청년들이 생겼던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비슷한 흐름이 지금 윤석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회적으로 정권의 뭐 이거 진보냐 보수냐의 향배를 떠나서 극단적인 10%의 폭발 세력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10%지만 지금은 그럴지 모르지만 또 망상일 수도 있지만 김한 기자님 그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굉장히 위험하다. 위험한 요소입니다. 빨리 사회 구속을 불안이 다시 해서 차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얘기를 하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등장할 때 이른바 이제 갈라치기 문제가 발생하지 네네네. 않았습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는 그거를 선거에 동원되는 공학적인 표로 계산을 해서 갈라를 쳤던 건데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행태는 이들을 동원하는 행태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념적 동원. 예, 예.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놓고 보면 그러니까 뭐 윤석열이 제일 싫어하는 정치인 1등 아니면 2등이 이준석 아니면 한동훈일 텐데 근데 이준석과 함께 했던 선거운동에서 본인이 배웠던 전략을 훨씬 더 악화된 모습으로 지금 그대로 쓰고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 이기고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심리도 약간은 이해는 이해가 되는 되네요. 거죠. 예. 그 난 사람의 동원에 사고방식이라면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 한남동 관저에서 나올 때도 그렇고 아크로비스타에서 만났던 주민들이나 지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이거다. 이렇게 가야 된다. 역시 뭐 내 생각이 맞았다. 계속 그런 식으로 어떤 자기 확신에 빠져서 벗어나오질 못하고 있겠죠. 법정에서 진 것은 예. 그거는 뭐 인정하지 않는 거죠 결국. 탄압이다. 예. 탄압이라고. 예. 부당하고 탄압이다. 나는 정당하다라는 아니 얘기고. 이철우 경북지사가 윤석열 만나고 와서 재미난 얘기했잖아요. 배신자가 많다라고. 네네네. 그래서 저 윤석열도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신이라는 건 뭡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내 주변 편이 사라지고 있다 점점. 그러네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편이 엄청 두꺼웠는데 이게 점점 사라지고 있어. 얼마 안 남았어. 이거를 본인이 느끼고는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처에 배신자가 있다라는 표현을 한 건데, 근데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 놓고 보면 마지막까지 배신 안 할 사람들이 누군가를 찾는 과정처럼 보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생중계되고 있는 게 우리 사회에 굉장한 지금 불행입니다. 굉장한 해악인 것 완벽한 사회적 같은데. 병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걸 이제 방해놓은 게 심우정과 지기현이고 네. 저는 뭐 빨리 재판 진행해가지고 1심 선고 나는 순간에 다시 구속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 전에라도 직권 구속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꼭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뭐 이제 그 이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뭐 15% 20%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외부에 있는 것도 주주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이성적으로 어떤 현상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을 뭐 바랄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어쨌든 오늘 한겨레 이제 단독 보도를 보면 좀 한심한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이제 네. 다들 이제 네이버에 윤석열 캣타워 이런 거 이제 막 캣타워. 다들 검색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2022년에 서울 한남동으로 관저 이전을 하면서 국가 예산으로 지금 한 500만 원짜리 정도의 캣타워. 그러니까 캣타워는
뭐 고양이 키우시지 않는 분들이면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고양이 놀이시설이라고 보시면 고양이 놀이터죠. 예, 고양이 놀이터입니다. 좀 높이가 좀 높은 것. 고양이들이 좀 위에 아무튼 인간보다 좀 위에 있어야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고양이 놀이시설인데요. 여기에 500만 원을 쓴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게 다 국가 예산으로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사우나를 뭐 시설 준공했다라는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만 이 관저 욕실에 최고급 편백 욕조 그러니까 이제 히노키탕이라고 부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시설을 만들었다. 그래서 사이즈도 뭐 큽니다. 700mm 세로 1500mm짜리 일반 욕조보다 2배 큰 사이즈니까 한두 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너 명 정도 사이즈를 일단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이제 히노키 욕조 단가만 한 2천만 원 정도였다. 근데 이게 다 행안부의 당시에 관계자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이제 나온 얘기여가지고요. 요게 어쨌든 한겨레의 관점은 지금 앞에 한겨레 기자 계신데 한겨레의 관점은 이전하는 과정에서 캣타워 사진이 나오거든요. 뭐 이삿짐에. 네, 이삿짐에 캣타워를 옮기는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잠깐만 이걸 국가 예산으로 만약에 샀다 그러면 야 이건 횡령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이런 지적을 지금 한겨레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적확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국가 예산으로 썼다라고 하면 캣타워를 두고 나와야죠. 물론 캣타워를 샀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고 윤석열 김건희 씨를 위해서 개인 히노키탕을 증축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것을 갖고 나왔다면 이것도 횡령이다. 그러니까 이런 절도 거죠. 아닙니까 절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물건, 그러니까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지 않더라도 어떤 물건이 필요했을 수 있죠. 그게 뭐 캣타워라는 게 코미디지만 그런 물건이 필요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공적 예산을 썼다라고 하면 그걸 두고 나와야죠. 예, 최소한. 예. 그래. 공적 예산을 고양이가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아니, 본인을 그러니까. 위해서 뭐 본인이 약이 필요해, 뭐 네. 치료가 필요해 이런 돈은 뭐 얼마든지 써도 저는 된다고 지금이라도 봐요. 예를 들면 국회 차원에서 이 관저가 지금 이 문제만 제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스크린 골프장이 있었다라는 증언도 있고 불법 증축을 했는데 거기 바를 만들었다라는 지금 의혹 제기도 있었고 이런 거 다 지금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예를 들면 들어갈 수 그러니까 보안상의 문제가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거를 빨리 지금 현장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독재자의 전형이에요. 독재자들이 히틀러가 이러거든. 자꾸 오늘 히틀러 이야기하는데 수천만 명 죽잖아요. 자기 애완견한테는 정말 목숨보다 소중히 여겨요. 그리고 자기 애인 뭐 이런 게 무슨 브라운인가 그 여자한테도 엄청나게 하거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국민들 야당에는 어목하게 칼자를 휘둘면서 법치로 너희들 다 싹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집에서 고양이 다듬으면서 이렇게 나는 온순한 사람.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독재자의 야만성과 우리 내부에 있어서의 온순함의 이중성이거든.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성격적인 부분에서도 저는 조금 살짝 성장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뭐 그러니까 고양이랑 그거를 뭐 지금 11마리를 키웠다, 13마리다, 18마리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일반적이진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고양이랑 강아지들이 실내에서 다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일요일 날 아침에 보는 동물 프로그램에 나오는 풍경이지 일반인이 누가 11마리, 18마리 이렇게 키웁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뭔가 뭐 그게 동물을 그렇게 키우는 이유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들이 있을 텐데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떤 결여나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면모들이 보이는 거죠. 정말 기이하다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그렇게 만드는데요. 또 한 가지 제가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거 의견 여쭤보고 싶은데 그 주말에 사저 아크로비스타 갔을 때 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밀접 경호했다는 얘기가 또 있는데 실제로 화면에 잡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런 얘기가 확실히 확인된 거죠, 요거는. 그러니까 경호팀이 지금 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나가 있으니까 경호가 이루어지는 거는 맞는 거고요. 김성훈 경호처장을 잡혔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었고 저도 이제 보도로 텍스트로만 읽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경호팀이 애초에는 3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명에서 6명이 붙고 그러면 예비 인력까지 포함해서 20명 안팎, 25명 안팎이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의 2배가 지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포함해서 이게 적절한 인력인지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그러면 그 경호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 인물의 독특함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가서 그냥 거의 칩거 수준으로 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죠. 사회적 무리와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외출을 하지 않는데 지금 여기가 움직이고 다니는 거 보면 하루 만에 주말 사이에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 도주 우려가 있는 곳이에요. 네. 도주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뭐 경험 그거에 문제도 대해서 있고. 좀 근본적이니까 예를 들면 뭐 김성훈이 거기 있는 게 내가 우리가 너무 화가 난다 이거를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측면에서의 우려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누군가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이 너 여기 왜 돌아다녀 이렇게 해서 시비를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워낙 사람이 많은 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그러면 위해가 가해지거나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를 포함해서 직권으로 빨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된다. 그렇죠.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도 네. 필요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호가 지원이 됩니다. 근데 윤석열이나 박근혜처럼 파면된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중요 정보라든가 보안적인 문제들이 외국에 노출될까 봐. 이 쉽게 말하면 나쁜 짓 못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많은 인력들이 가서 지켜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이 부분은 사실은 경호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덕수의 문제인 거죠. 이게 최종 결정권자가 한덕수 권한대행이에요. 네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호처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사인을 해준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많은 인력이 가도 된다라고. 이거 한덕수의 또 다른 문제로 이거 지적해야 됩니다. 그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언급해주신 김성훈 경호처장이 당연히 이제 이 윤석열의 경호처 차장. 경우에 네. 경호처 차장은 뭐 동행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실제로 화면도 잡혔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4월 13일 오후 2시 10분에 석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 상가에서 30분 가량 산책을 한 게 이제 영상에 잡힌 겁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이 보도를 그때 확인을 하고 느꼈던 거는 좀 이상하다. 산책을 왜 굳이 지하 1층 상가에서 할까라는 그 대목이고요. 뭐 물론 경호팀 5명 정도 대동하고 산책을 했다라는 뭐 보도도 그러니까 이게 그게 말이 산책인데 거기가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이 있던 곳이라서 네. 맞아, 지하에 코바나 콘텐츠 윤석열 있었죠. 부부에게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였었잖아요. 예. 뭐 그런 의미가 있고 만약에 거기를 갔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야 나왔으니까 증거인멸이나 이런 우려는 이제 없는 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타 여전히 있는 거죠. 이제 소출을 막 받아야 되는 범죄 혐의들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2시에 나왔다가 지하 1층도 한번 30분 후 둘러보고 또 오후 5시에 또 한 번 나왔다가 또 어디 아크로비스타 주변도 후 둘러봤다라는 게 이제 JTBC의 단독 보도인데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이거 자체가 내란 선전선동입니다. 저는 내란 피의자 윤석열이 가장 안전한 장소에 가서 원래 다른 수용자 가장 안전한 장소- 다른 장소는 수용자들은 서울구치소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용자들은 한 번 산책 시켜 주는데 윤석열은 2시 5시 2번 산책 시켜 준다. 요 정도 특혜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전 그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정말 걱정인데 하여간 우리나라는 특권 계급이 없어야 하는 헌법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부분들 빨리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세 번째 얘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하시고 예. 세 번째 이슈 얘기해 주시죠.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